이번 시간에 우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관련되는 규정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서는 이제 감면 대상 근로자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감면 대상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감면 대상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근로자에는 외국인도 포함합니다. 외국인도 포함이 되고요. 자, 34세 이하라고 이야기를 할 때 병력,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데 군 복무 기간을 차감하고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력 이행한 후에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병력 이행 기간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년을 한도로 해서 차감해서 34세 이하에 들어가게 되면 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인 경우에 감면 대상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34세 이하다라고 할 때 34세 이하 어떻게 될 거냐, 나이를 어떻게 따질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5세 미만인 경우에는 34세 이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 35세 미만이면 34세 이하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력 단절 여성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 경력 단절 여성으로 인정이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이 동일한 업종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일한 업종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에 해당이 됩니다. 중분류로 따지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세무법인이나 세무사 사무실은 사실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적용이 안 되는 업종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세무법인에 근무하던 친구가 회계법인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경력 단절 여성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른 조건들이 다 갖춰졌다라고 하면 세무법인에 근무하던 사람이 법무법인으로 이전을 하는 경우에도 가능하고요. 감정평가사 쪽으로 가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조건은 뭐가 있냐면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퇴직하자마자가 아니라 퇴직하고 2년은 지나고 15년이 안 지났을 때 새로 일을 시작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됩니다. 아닌 사람들은 경력 단절 여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전부 다 충족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의 사유가 어떤 거냐라는 부분인데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한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하거나 난임 시술을 받은 경우, 퇴직일 당시 임신한 상태에 있는 경우, 퇴직일 당시 8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 퇴직일 당시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면 퇴직 사유로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감면 제외 대상 근로자도 있습니다. 자, 법인세법에 규정하는 임원은 무조건 적용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최대 주주,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적용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최대 주주, 최대 출자자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 존비속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만 60세 넘으면 가입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러한 사람도 감면 대상 근로자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납입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법에 따라서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가입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가입되지 않는 자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요거 가입 안 해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감면 대상 중소기업체 및 감면 업종을 보면 비영리법인 적용되느냐라는 건데, 중소기업 기본법상에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는 비영리 기업도 포함하는 걸로 법 조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비영리 기업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기업이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면 업종은 우리 법에 감면 업종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를 한번 보면요. 감면 업종은 교재 보시면 62페이지에 농업부터 시작해서 스포츠 서비스업까지 감면 업종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열되어 있지 않는 업종들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문과 기술 서비스 업종 중에 전문 서비스업, 법무법인, 세무법인, 회계법인 뭐 이런 쪽들 안 된다라는 거고요. 보건업, 병원이나 의원 안 됩니다. 금융보험 안 되고요. 음식점 중에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일반 유흥, 무도 유흥, 생맥주, 기타 주점, 커피 전문, 비알콜 음료점 이런 쪽 안 됩니다.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 그 다음에 교육 서비스 관련되는 학원 관련되는 데 있죠. 이런 쪽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업종들을 잘 확인을 해보시고 감면 대상 업종인지 아닌지 잘 확인해 보시고 적용 여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감면율은 청년인 경우에는 23년도까지 90% 감면하면서 150만 원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자,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70% 하고 150만 원 기준으로 공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면 기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은 3년 동안 적용을 해주고 있고요. 청년인 경우에는 군복무 전은 5년입니다. 5년이고요. 자, 군복무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군복무하면 군복무 후 1년 내에 동일 기업에 복직하게 되면 취업일로부터 최초 취업일로부터 복직한 날까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2년을 추가적으로 해줍니다. 요즘 일반적인 군복무 기간이 2년이죠. 그래서 2년을 더 추가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감면기간 2년을 더 해줍니다. 자, 최초 취업일부터 복직한 날까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하다. 5년이 지났다면 추가 2년을 더 해준다라는 거고요. 5년이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최초 취업일로부터 7년 동안 해줍니다. 청년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군복무 기본 2년을 추가해서 최대치 7년까지 해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면 적용받는 자가 다른 중소기업 취업, 재취업, 합병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에 고용이 승계된 경우와 상관없이 최초 취업일부터 감면 기간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면 신청하는 최초 취업일부터 감면 기간을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면을 적용받기 시작했으면 중간에 중단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5년이면 5년 동안 그냥 적용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19년 7월 1일 날 A 회사에 입사하고 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22년 4월 1일 날 B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현재 만 34세 이하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만 34세 이하이면 A 회사, B 회사 감면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겁니다. A 회사 입사일은 19년 7월 1일부터 B 회사 입사일은 22년 4월 1일부터인데 내가 감면을 A 회사부터 받을 건지 B 회사에서 받을 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A 회사부터 받을지 B 회사 받을지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데 이건 근로자가 선택하시면 돼요. A 회사에서 감면을 안 받았다 라고 하면 B 회사부터 받으시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A 회사 입사 시에 감면 요건 충족했고
B회사 입사 시에 감면 요건이 미충족됐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A회사 때부터 감면 적용 신청해갖고 쭉 적용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A회사 입사일부터 적용 신청 가능하고요. 만약에 A회사에서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경정 청구를 통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A회사, B회사 모두 감면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하면 근로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B회사 급여 수준이 높아갖고 A회사 때부터 감면 받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라고 하면 B회사 입사일부터 감면 신청하시면 되고요. 급여 수준이 A회사 때부터 받는 게 더 유리했다라고 하면 경정 청구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A회사 입사 시에 감면을 적용받았다면 어떻게 될 거냐? 받았다면 B회사 입사 시에 연령은 고려할 거 없고요. A회사에서 적용한 감면 시작 시점부터 감면 기간을 계산해서 남은 기간 동안 B회사에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용 근로자에서 상용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 적용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일용 근로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죠. 감면이 안 됩니다. 원래 안 되는데 계속 근무하다가 상용 근로자로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때는 일용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때를 취업일로 보고 취업일로 해서 중소기업 취업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거나 감면 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자, 원천징수 세액 적용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연말정산을 할 때 보면 요 최근에 이제 세액공제로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연말정산을 했는데 추가 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한 경우에는 연말정산하는 2월 달에 납부세액이 많아지면 납세자 입장에서 2월 달 소득 수준이 낮아지게 되고 생활 흐름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아질 거라고 예측이 되면 매월 원천징수할 때 원천징수세액을 매월 분산해서 조금씩 더 내면 연말정산 때 추가 납부세액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입니다. 그렇게 되면 1년 365일 소득 수준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2월 달에 연말정산했는데 환급세액이 너무 많더라. 이 이야기는 매달 원천징수한 세액이 너무 많이 원천징수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한 흐름들을 파악해서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원천징수 방식을 변경하려는 달에 근로소득 지급일 전일까지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100% 간이세액표에서 100% 원천징수하는 것을 80% 수준 또는 120%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천징수 방식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적용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70페이지에 보면 세무사랑 프로 적용 방법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사원 등록에 보시면 기본사항 부양가족명세 추가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이 추가사항에 11번에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여부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면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속리산 직원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이다라고 하면 여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여로 선택하게 되면 나이는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입사일부터 18년 5월 10일부터죠. 그죠? 5월 10일부터 만 34세 이하면 청년에 해당이 되고요. 감면 기간은 18년 5월 10일부터 5년 동안인 23년 5월 10일까지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비청년인 경우에는 3년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면율은 90%입니다. 청년인 경우에는 90%고요. 나머지 분들은 70%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면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급여 입력과 연말 입력이 있습니다. 자, 급여 입력은 매월 급여대장 작성 시에 매월 감면을 적용받는 부분입니다. 지금 급여 입력으로 등록이 되어 있죠. 자, 급여 입력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급여 자료 입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달 급여를 확인을 해 보시면
지금 마감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마감되어 있는 부분을 해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취소를 하고요. 마감 취소를 하고 속리산 직원 같은 경우에 감면율이 90%로 해서 세액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세액이 계산이 되어 있는데 요 매월 90% 적용되는 케이스가 감면 입력에서 급여 입력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원 등록에서 연말 입력으로 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자 1월 달부터 1월 달 급여를 다시 계산을 하게 되면 속리산 직원은 어떻게 되죠? 급여 계산이 연말로 표시가 됩니다. 물론 이 소득세는 지금 변동이 안 생겼죠. 자, 소득세 관련되는 부분은 직원 체크를 하고 CF6 재계산이라고 하는 버튼을 통해서 재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관련되는 부분, 지방소득세 관련되는 부분 재계산 버튼 눌러서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5만 원으로 정리가 되고 있죠.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은 우리 사원 등록에서 정리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원 등록에서 우리 추가 정보, 추가 사항이라고 하는 탭에서 정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72페이지에 보시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감면 대상 명세서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서류들 전부 다 작성해서 세무서로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75페이지에 원천징수세액 적용 비율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76페이지에 보시면 자, 원천징수세액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원 등록에서 추가사항을 통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사항에 보시면 소득세 적용률이라고 해서 12번에 나와 있죠. 100%, 안기부 직원 120%, 속리산 80, 송아지 80%, 속리산 100%, 김해국 박지사 100%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 77페이지에 보시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 신청서 원천징수 의무자한테 근로자가 작성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일괄 변경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상단에 보시면 CF10 소득세 적용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원들 체크하신 다음에 CF10 소득세 적용률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일괄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소득세 적용률 일괄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